예, 안녕하세요. 짬내서 뽕 뽑는 삼선짬뽕, 저는 전승시입니다.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더위도 한풀 꺾이고 가을이 코앞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올 가을에도 짬뽕을 통해서 소소하지만 핵심적인 투자 정보들 뽑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옌테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은 편안하게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엔대출의 악몽입니다. 지난 한 달여 원엔 환율이 100엔당 무려 100원이나 올랐습니다. 환율은 844원 60전으로 이미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상승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의 직격탄은 엔화 대출자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 원엔 환율 상승률은 무려 12.6%에 달합니다. 지난달 9일 100억 원을 엔화로 빌렸다면 한 달 만에 갚아야 할 원금이 12억 6천만 원 늘어난 것입니다. 예, 보신 뉴스는 2007년 7월의 뉴스입니다. 요약하자면 예원 환율이 급등했는데 옌대출자들이 원금이 불어나서 애를 먹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나 대출은 2000년대 초부터 증가해서 2006년에 피크를 찍었습니다. 옌 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첫 번째, 금리입니다. 중간중간 조금의 변동이 있었지만은 BOJ가 거의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빌리는 것보다 옌 대출을 받는 것이 3, 4% 정도 금리에 매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엔원 환율이 1000원 부근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대출 받는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근데 특히 2006년에 옌 대출이 급증했는데 2005년부터 예나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이후 쭉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당시 옌 대출 많이 받은 사람들이 개원하는 의사분들이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이 옌 대출 받아보니까 금리도 낮은 데다가 환율이 빠져가지고 대출이 높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당연히 솔깃하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2008년에 2000곳의 병원이 폐업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경영난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옌대출도 큰 목을 했습니다. 2005년, 6년에 옌대출이 급증했는데요. 3년이라 치면은 2008년, 9년에 만기가 돌아오게 되는데 환율이 700원, 800원대에서 1,500원, 1,600원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되면서 대출 원금이 2배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융당국이 은행들을 지도를 해서 대출 연장을 하면서 환차손을 일부 면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외화대출은 개인이 받기가 힘듭니다. 사업자 위주의 대출인데요. 이마저도 운전자금은 안 되고 외화가 필요한 실수요자들 위주로 가능합니다. 특히 금융위기 전에 이런 옌대출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국도 은행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나 대출은 아니지만 그 22년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들도 그리고 외화대출 받은 기업들도 상당히 쫄렸습니다. 은행은 외화대출 해줬는데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원화로 계산한 대출 잔액이 급증을 했고요. 이 때문에 이제 건전성 이슈가 있었습니다. 또 외화대출 받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대출 금액이 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고민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외화를 사서 쟁이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환율이 더 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원화나 외화나 대출, 즉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은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든 대출이든 원화가 아니고 외화 자산은 제일 중요한 것이 환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처럼 주식 사서 10배 나는 같은 경우는 환율은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자산이 아니라면 환이 다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자 많이 준다고 브라질 채권 투자 많이 하셨는데요. 브라질 해알 환율이 많이 빠져서 애를 먹었습니다. 두 번째, 남들이 몰려가 있을 때는 일단 고민해보자. 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옌대출 받아서 재미 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종의 포모가 자극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냉정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엔화는 쉽게 보지 말자입니다. 당시 이제 옌대출을 권유했을 때 일본이 금리 올려봤자 얼마나 올리겠느냐? 그래서 엔화가 강세로 안 간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설득이 됐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엔화가 전처럼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이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변동성이 커지는 통화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옛날 이야기 엔화 대출의 악몽을 전해드렸습니다. 환율과 엔화 만만히 보시지 마시고요. 짬뽕을 통해서 외환에도 친근해지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돕겠습니다. 다음에도 꼭 방문 부탁드립니다.